안녕하십니까. 쇼키무도서 가족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상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입니다. 과연 내년 5월 10일 날벼락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오늘 영상 보시면서 예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더라. 자, 1주택 비과세 미적용 주택 처분 시 적용이 되고요. 기본세율은 6에서 45%입니다. 여기에 최대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죠. 그럼 양도세 중과제도란 무엇이냐?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는 2주택 이상자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6에서 45%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 추가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못 받게 배제를 시켜버려요. 이 양도세 중과제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세부담 변화 실제 사례로 보겠습니다. 3주택자가 있어요. 62개월 보유한 주택 처분 시 변화를 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은 2억 정도로 가정을 해볼게요. 현재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한 5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보통 한 20에서 30% 사이로 나온다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데 중과제도 부활 시에는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무려 1억 2천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3주택자는 양도차익의 60%,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제도가 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 제도는 다주택자 투자 수요 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자, 부동산으로 여러분 매수해서 돈 벌어도요, 세금으로 다 빠집니다. 이런 경고 매스를 통해서 매수 심리를 차단하려고 했던 거죠.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또 다른 의도는 바로 매도 유도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전에 여러분 집 다 파세요 하고 다주택자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보통 집값 상승이 장기화될수록 규제는 가해지게 되고요. 규제가 가해지면 될수록 시장에 유통되는 매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좀 매물을 끄집어내려는 시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주게 됩니다. 통상 제도 발표 후 시행까지 한 5,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제공을 해요. 야, 그럼 이 사이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냐? 제 경험상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한꺼번에 매도가 몰리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5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다 분산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어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시행의 결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도가 시장을 바꾸지 못하더라. 오히려 부작용이 컸습니다. 바로 매물잠김이었죠. 매도 유도는 실패했고 집값 안정에 생각보다 영향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매물 공급 감소를 초래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총 맞은 다주택자가 자기 집의 양도차익을 절반 이상을 세금을 내면서 팔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만이 증여 등의 방식 등 아니 또는 움켜쥐기 방식 등으로 그냥 계속 보유를 했던 게 문재인 정부 시절의 상황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는 2018년 4월 1일 날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자, 그 시행하고 나서 집값이 어떻게 됐다?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20년 70 부동산 대책 때도 잠긴 매물을 꺼내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확대 시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중과세율을 더 높였단 말입니다. 그때도 집값은 더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유예시켰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적용을 했고 매년 연장을 하다가 2026년 5월 10일까지 유예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강남 3구와 용산구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런 유예 적용까지 되다 보니까 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시장에서 잊혀진 제도로 취급을 받아왔다는 거죠. 하지만 11호 부동산 대책 후 변화가 시작됐어요. 자,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조정대상 지역이 강남 3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서울 인접 지역까지 확대가 됐다는 거죠.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중복 적용되니까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도 12개의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세를 낀 상태에서 매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전에 매도 자체가 어려워요. 자, 이게 일시적 2주택자한테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기존 주택 처분할 때
비과세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세입자가 안 나가서 못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네 양도차익의 절반을 떼어간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11호 부동산 대책 전후에 한강벨트 거래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한강벨트 다주택자들이 대량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시행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대통령실 정책실장도요, 뭐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했는데 그건 굉장히 큰 오산이다. 그래서 양도소득세하고 보유세가 제일 먼저 떠오는 거고, 야,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다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짬뽕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래서 대량으로 팔았다는 겁니다. 10월 초부터 이런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였어요. 투자자는 언제나 빠르다는 거죠. 자,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투자자들 분들 보면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변의 의견도 많이 듣고, 그래서 실제 상담을 보면 투자자, 다주택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실제 가장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되는 이제 무주택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시장이 나의 상황에 맞춰주길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부동산은 일단 발로 뛰면서 알아보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이런 이야기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어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부활 시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제도 시행 전 매도 물량 증가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제도 시행 후가 문제예요. 이게 처분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취득세 중과제도 내면서 주택 취득하는 다주택자 없고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 내면서까지 처분한 사람도 극히 적다 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때요? 매물 잠김, 뭐 매물 급감, 매물 소멸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새낀 매물 없어졌죠. 그리고 대출 규제 때문에 갈아타는 매물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대 아파트는 불운기 값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다주택자 중과제도 시행으로 다주택자 처분 매물까지 줄여버린다? 그럼 매물 감소가 훨씬 심각해질 거란 저는 우려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이것이 다시 부활할 것이냐? 현재 시장과 정부 정책 방향을 좀 알아보면서 예상을 해보자고요. 현재 시장 트렌드 어때요? 다들 똘똘한 채만 외치고 있죠. 취득세 중과제도에다가 대출 규제 6.27 대책 이후에 주택수를 늘리는 게 사실상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 똘똘한 채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울 강세, 지방 침체,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입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과거처럼 다주택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매물을 줄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시 시행을 한다? 이게 정부 정책 목표와도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금을 건드리려고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연구용은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추진하냐?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세에는요,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도 포함이 되는데 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한다? 이건 조금 정부 정책 목표와는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최종 결정 시점이 언젠가요? 2024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1월 4일 날 발표됐었고요. 2025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2024년 12월 17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에서 1월 사이에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서 결정하냐?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해요. 2026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1개월 내에 최종 결론이 예상이 되는데, 자, 얼마 전에 내년 공시가격 시세 대비 공시가격률도 좀 동결을 시켰단 말입니다. 지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따로 건들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부동산 시장 정치라는 거는 항상 좀 의외의 변수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양도차익의 50에서 6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보시면 됩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된 상태인데 지금 그 유예 관련된 결정 여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웃을 수 있더라. 근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맞물리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계감이 생기고 있어요. 자, 정부 정책 및 시장 상황 고려 시 유예 연장 가능성이 존재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1개월 이내에 최종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1월 25일 쇼킹부동산 멤버십 영상에서 서둘러야 하는 15억에서 18억 아파트 핵심지 지역의 아파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또한 3억대에서 4억대 갭투자처 현재 기준 최고의 지역 정리하신 것 멤버십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3회 전용 영상으로 실수자와 투자자를 위한 정보 모두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